그러면 코딩 테스트 해결 현황 파악 및 질의응답 매칭 서비스에 대해 발표하게 된 충남대학교 데이터 네트워크 연구실 학부생이었던 최민우입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코딩 테스트 해결 현황 파악 서비스 그리고 질의응답 매칭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목표 및 결과, 시연 영상 그리고 핵심 기능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두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딩 테스트 해결 현황 파악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딩 테스트 해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파악하기 어려웠던 이전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기능을 추가를 해서 테스트 관리 감독을 하는데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과로는 이전 시스템을 개선한 부분은 이제 제출 기반이 아닌 유저 기반의 통계를 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기능 설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새로운 기능도 추가를 했습니다. 시간 변화에 따라서 해결 현황을 이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데모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데모 영상에서 나온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서는 이제 콘테스트를 개최를 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 콘테스트의 문제는 3문제 그리고 참가 인원은 30명으로 테스팅 봇을 구현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진행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를 했고 봇들의 총 제출 수는 약 300회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네.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콘테스트의 이제 통계 페이지를 보면 이제 맨 위에 존재하는 이 그래프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제출수 기반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스위치 버튼이 2개가 있어서 이제 유저 스테이터스 이 부분을 누르면 유저 기반의 통계로 바뀌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래 3가지의 차트는 각각 3문제에 대한 하나씩 이렇게 반영하는 차트인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제 해결 현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게 X축이 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드래그랑 이제 줌인 줌아웃을 통해서 간격을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핵심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출 기반 통계랑 이제 새로 바뀐 이제 유저 기반 통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기본 통계는 기존에 있던 통계 시스템인데요. 1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른쪽에 X축이 이제 63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원이 30명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과는 다르게 이제 제출수를 기준으로 제출이 맞았냐 틀렸냐를 기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신뢰할 수 없는 통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예시를 들자면 1번 문제를 기본의 통계를 보고 판단을 하자면 이제 정답을 맞은 비율이 이제 절반이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유저 기반으로 한 통계를 보면 이제 30명 중에 28명이 통과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제출 기반이다 보니까 30명 중에 1명만 통과하고 아무도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파란 줄 하나만 존재한 통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저 기반의 통계가 필요하고 이를 보여주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칭은 제출 기반 통계를 볼 수 있게끔 이제 스위칭을 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 변화에 따른 유저의 상태 변화 통계인데요. 차트로 이제 시각화를 진행을 했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풀리는지를 눈으로 쉽게 보기 위해서 X축을 시간으로 한 그래프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시간이 X축이다 보니까 X축의 간격을 이제 조정하고 싶다면 이제 줌아웃을 통해서 특정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분단위, 초단위로 보고 싶다 한다면 줌아웃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 좌우로 움직이고 싶다면 아까 보신 것 같이 드래그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다음은 질의응답 매칭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택트 시대 이전에는 학교 내부 인원에게 궁금한 게 생기면 이제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궁금증을 해결을 했지만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답변할 사람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을 쉽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결과로는 질문 및 답변을 도와주는 디스코드 매칭봇을 제작하였는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왜 디스코드 봇으로 설정하게 되었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아래 차트는 이제 코딩 테스트를 경험을 해본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된 결과인데요. 코딩 테스트 혹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TA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 조사입니다. 보시면 이제 웹 서비스랑 이메일도 있지만 디스코드 봇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하면서 이제 사유도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디스코드 봇을 선택한 이유에는 이제 카메라, 화면 공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 기능이 많고, 특히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신텍스 하이라이팅 기능이 디스코드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코드를 공유할 때 편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모바일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알림이 오면 모바일로 알림이 온다는 이유로 디스코드를 선택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디스코드 봇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시스템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해서 왔는데요. 총 크게 4가지 축이 존재합니다. 테스터, 시스템, 큐레이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용어 정리를 잠깐 하고 가자면, 왼쪽에 있는 테스터는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 질문자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맨 오른쪽에 이제 큐레이터는 답변자,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흐름을 보자면, 테스터가 이제 send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시스템에 제목을 보냅니다. 그럼 시스템은 제목을 받고 해당 제목에 대한 내용을 테스터에게 요구하게 되고, 테스터는 내용을 보내게 되면 해당 그 질문이 Q에 이제 인큐가 됩니다. 여기서 Q에 들어간 질문 요청은 이제 호감도 그리고 시간 등을 들어온 시간 등을 고려를 해서 적합한 큐레이터들에게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받은 이제 큐레이터들은 accept를 할 건지 아니면 reject를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accept를 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상으로 이제 방이 만들어지고, 이 테스터와 큐레이터를 방에 초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에서 이제 질문을 하고 모든 질문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서 테스터 혹은 큐레이터가 종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방은 사라지고 호감도 조사를 테스터에게 보냅니다. 이 테스터에게 보내는 호감도 조사를 통해서 다음 매칭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데모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큐레이터 한 명이 존재하고, 오른쪽에 이제 상단 하단에 각각 테스터 1, 2로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테스터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 테스터 1이 질문을 하나 보내게 되는데요. send 명령을 통해서 느낌표 send 그리고 질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보내면 시스템성으로 이제 내용을 입력해 달라고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내게 되면 문자를 보냈습니다 라고 뜨고 큐레이터에게 알림이 오게 됩니다. 큐레이터는 수락과 거절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테스트 2가 다른 질문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면 Q에 들어와 있는 상태지만 이미 이 왼쪽에 큐레이터는 이미 질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진 않습니다. 메시지가 더 오진 않고, 여기서 수락 혹은 거절을 할 수 있는데, 거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Q에 있는 질문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Q는 원형 Q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2명이서 신청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첫 번째 거절을 하고 뒤로 가고, 두 번째 유저를 거절하게 되면 다시 처음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원형 Q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에 대해서 수락을 하게 된다면 시스템적으로 방이 생성이 됩니다. 해당 방에는 이제 이렇게 테스터와 큐레이터만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채팅 채널이 생성됨과 동시에 음성 채널 또한 같이 생성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자가 종료를 해보면 방이 둘 다 동시에 사라지고 여기 테스터에게 최민우 큐레이터님은 어떠셨나요? 하고 호감도 조사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아요 혹은 싫어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호감도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서 다음 매칭 시스템에서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데모를 마치고 핵심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요청입니다. 느낌표 샌드 제목을 통해서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제목을 보내면 내용을 입력하라고 내용 요청이 오고 내용을 보내면 질문이 보내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큐레이터 입장에서 이제 질문 요청이 온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질문을 한 사람의 이름과 아이디와 그리고 아이콘 그리고 제목, 내용 그리고 내용에서도 코드 하이라이팅을 한 부분이 잘 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타임 스탬프가 적혀 있고 수락 또는 거절을 할 수 있게 버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건 채팅방이 생성된 모습입니다. 채팅방과 음성방이 동시에 생성이 되고 해당 방들은 이제 프라이빗 방이기 때문에 해당 두 유저를 제외하고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채팅방에 초대가 되면 테스터가 질문한 질문 내역이 상단에 보내지고 인사말과 함께 멘션을 보내게 됩니다. 디스코드에 있는 멘션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멘션으로 언급된 유저들은 이제 알림이 가기 때문에 테스터에게 이제 매칭이 성공했고 이제 채팅방에 초대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알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감도 조사입니다. 해당 기능은 방이 종료되었을 때 테스터에게만 보내지고 큐레이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는 이제 좋아요와 이제 깨진 하트를 통해서 이제 좋아요, 싫어요를 이제 표현할 수 있고 해당 평가를 통해서 다음 매칭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까지 질의응답 매칭 서비스 발표였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우선 코딩 테스트 해결 현황 파악 서비스는 충남대학교에서 이제 코딩 테스트 서버를 열었을 때 이식을 해서 그 TA 분들이 이제 통계를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계획이 있고요. 질의응답 매칭 서비스는 충남대학교 질문 채널을 개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